이 작품은 내가 시간 관계상 해설할 때 늘 못하는 건데 절대 빼놓으면 안 돼. 멀리서 보면 십자가로 보여. 멋있지? 십자가 뒤엔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 있어. 지금 전시되고 있는 모든 작품 중에 뷔페가 가장 어린 시절에 그렸던 작품이야. 만으로 16살 때 그린 그림. 놀랍지 않아? 내가 지난번에 뷔페 초기 그림 특징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지? 캔버스를 구할 수도 없던 가난한 시기여서 나무 판지 위에 그림을 그렸어. 1cm도 안 되는 아주 얇은 널판지야. 물감이 유난히 얇고 상처가 많이 나 있어. 수많은 화가들이 그린 예수 그리스도 중에 가장 마르고 가장 상처 많은 그림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야. 모네, 드가, 르누아르, 그리고 최근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앙드레 브라질레도 에콜 데 보자르 출신이거든. 프랑스 최고의 미술학교야. 베르나르 뷔페는 여기를 15살에 입학했어. 19살 땐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20살 땐 프랑스 최고 권위의 비평가상을 수상해. 그리고 30살이 됐을 땐 대규모 회고전을 열고 여가수였던 아나벨과 결혼까지 하게 돼. 백만장자가 돼서 성도 사고 롤스로이스도 사고 누군가는 평생 이루지도 못할 꿈을 30살에 다 이뤄버려. 정말 빠른 성공이었지. 너무 예쁘지? 중성적인 매력을 가졌어. 둘은 이 사진 촬영을 하면서 모델로 처음 만나게 돼. 첫눈에 반했대. 그렇게 장기 연애를 시작했어. 서울에서 춘천 정도의 거리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100km의 거리를 매일매일 만났어. 몇 개월의 장기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까지 하게 돼. 아나벨은 여가수였고 글도 잘 썼고 모델 활동도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였어.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상처가 있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살로 세상을 떠나셨어. 아나벨이 뷔페와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이런 말을 했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환경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는 서로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많은 공감을 하며 죽는 날까지 함께하게 돼. 이 여자를 봐봐. 화려한 모자를 쓰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예쁜 귀걸이를 했지만 어쩐지 하나도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 뷔페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자 그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작품이야. 근데 이 작품 안에도 우리의 모습이 있다? 우리는 멀끔하게 차려입고 때론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도 하잖아. 또 때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며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그 추악함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렸던 1970년대 당시엔 그의 뮤즈로서 늘 뷔페를 지지해주던 아나벨마저 버틸 수 없이 힘들었었어. 대중들의 비난과 미술계의 비평이 도를 지나쳤거든. 그래서 아나벨은 이 시기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었어. 늘 본인에게 사랑과 지지를 주던 아나벨이 자꾸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자 뷔페는 또 불안했지. 혹시 아나벨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건 아닐까? 의심까지 하게 된 거야. 그의 작품들을 보면 성공했지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그림 속에 녹아있어. 대체 인간은 언제까지 불안한 걸까? 너는 너가 지금 얻고자 하는 걸 갖게 되면 그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 당시 미남 화가라고 불렸던 뷔페지만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 어쩜 본인을 이렇게 잔인하게 그렸을까? 피부를 보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어. 이 검정선들이 뷔페가 얼마나 불안하고 예민했는지 보여주고 있어. 뷔페의 자화상을 보고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은 누굴까? 맞아. 그를 가장 사랑했던 와이프 아나벨이야. 너는 너의 남자친구가 혹은 너의 남편이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아나벨도 가슴이 핥히는 것 같았고 본인이 쓸모없게 느껴져서 너무 괴로웠대. 나는 그를 구원해줄 수 없는 건가? 내 자신이 초라하고 하찮게 느껴졌대. 뷔페의 작업실에는 그 누구도 쉽게 드나들 수 없었고 특히 자화상을 그릴 때만큼은 아나벨도 못 들어오게 했어. 그는 작업실에서 본인과 마주하며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아나벨의 잔소리와 그녀가 받을 상처가 두려웠던 걸까? 내가 요즘 우리 미술관에 있는 그림 중에 가장 빠져있는 작품이야. 뷔페가 이런 말을 한다? 진짜 예술을 알고 싶거든.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게 아니라 서커스장에 가라. 그 안에 모든 예술이 담겨 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서커스장이 사라졌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껴지지? 아무도 봐주지 않는 텅 빈 서커스장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코끼리가 재주를 부리고 있어. 이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재롱을 부리는 걸까? 이들에게 희망은 어떤 것일까? 특히 서커스장의 광대들. 광대는 내면을 비추지 않잖아. 화려한 분장으로 감정을 숨긴 채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뷔페가 그리는 광대는 바로 현대인의 초상이야. 웃고 있지만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웃고 있어. 당시 뷔페가 했던 가슴 아픈 말이 있다. 아무도 나 베르나르 뷔페가 누구였는지 모른다. 정말 프랑스 파리 시민들은 모두 베르나르 뷔페를 알았고 그의 전시회를 봤지만 진짜 인간 베르나르 뷔페에 대해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야. 너는 어때? 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때론 너의 부모님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모를 때가 있지? 광대 분장을 하고 연기하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작품이야. 뷔페는 인간의 초상만 그린 게 아니야. 바깥 세상을 보며 풍경을 많이 남기기도 했어. 이번 전시장에 와서 광대 그림을 보러 왔다가 풍경화에 반해서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 멋진 뉴욕도 뷔페는 싫었대. 아주 못생기고 괴물 같은 도시라고 표현해. 높게 뻗어 올라간 건물들이 뷔페의 숨을 막히게 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뷔페의 직선으로 뻗은 화풍과 풍경들은 참 잘 어울리지? 여긴 뷔페가 그린 파리의 풍경인데 꽤 낯설지 않아? 라울 듀피, 앙드레 브라질리에, 그리고 최근 이 같은 공간에서 열렸던 전시회 미셸 델라크로아까지. 같은 시기를 살았던 다른 프랑스 화가들은 파리를 아주 아름답고 동화처럼 표현했어. 그들이 그린 프랑스 파리가 희망 버전이라면 뷔페는 절망 버전이랄까? 베르나르 뷔페는 파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려냈고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 않아. 이렇게 고요하고 적막한 풍경은 오직 그의 그림에서만 존재해. 베르나르 뷔페는 갑작스러운 파킨슨병에 걸려 점차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거든. 젊은 시절 이런 말을 했었다. 만약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을 것이다. 그의 몸은 점점 굳어갔고 오른쪽 손목은 부러졌고 정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순간이 오자 그는 죽음을 선택해 1999년 10월 4일 이토록 아름다운 집에서 말이야. 아나벨에게 보내는 마지막 장미꽃 한 송이를 남긴 채 뷔페는 검정 비닐봉지로 얼굴을 감싸. 그리고 그 검정 비닐봉지 위에 마지막 서명을 하게 돼. 베르나르 뷔페. 그는 본인이 세상을 떠날 거란 걸 진작에 계획했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본인의 전시회장에서 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이 죽음 시리즈는 뷔페가 죽고 나서 2000년 2월
모리스 가리니의 갤러리라는 곳에서 선보이게 돼. 아나벨은 뷔페의 죽음을 미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존중했어. 베르나르 뷔페의 신념은 파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는 죽음에 대해서도 슬프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어. 내가 죽더라도 괜찮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그림들이 나 대신 당신을 돌보아 줄 것이다. 뷔페가 긴 말 대신 남기고 간 그림과 장미꽃 한 송이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는 지금 천국에서 행복해하고 있을까? 이 그림들을 보며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길 바랄까? 그토록 자기를 비난했던 대중들이 시대가 바뀌고 21세기가 되어 다시 박수 쳐주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삶이란,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뷔페의 그림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